자, 우리 이제 다시 첫 페이지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역사학계는 강단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제야 민족사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단사학자들은 누구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 사관을 가지고 현재 강단에서 우리를 가르쳐왔던 강단 교수들입니다. 교수 및 교사들입니다. 혹은 국사 편찬위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강단 사학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료라고 그럴까요? 이 사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사 35권입니다. 지금 요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국사대반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가 변조된 거라고 그랬죠? 국자를 뭐로요? 인자로. 또 관성동을 관자를 개자로 이렇게 변조된 삼국유사를 봅니다. 그게 변조라고 붙여야 되겠죠. 변조한 삼국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이게 강단사학들이 조금만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 조선왕조실록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것만 봐도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한 번 머리에 박히게 되면 뭐요? 이게 안 바꿔져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박힌 사람이 전향을 한다?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외부에서 힘을 가하고 죽인다고 해도 안 변해요. 이게 사상이고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 왜곡했다는 거 싹 증거 들이대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환영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좀 더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가? 네. 자, 그리고 이 강단사학자들은 역사 속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역사 속지주의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이냐? 이 속지주의가 지금 중몽이 역사 속지주의로 만주에 있던 우리 고구려 혹은 그 위에 있던 고조선을 전부 다 자기들의 변방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보죠. 이 제야 민족사학은 무슨 역사학이냐? 역사 속인주의라고 그래요. 역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속지주의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부모님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부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어디로 했느냐? 공무원 취직했는데 발령이 대전으로 났어요. 그래서 대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대전까지 갈 때 여러분 30살이 됐다고 합시다. 30살이 되었을 때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에 가서 15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어. 그럼 몇 살 됐어요? 45세. 45세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보니까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어디로 왔느냐?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사업을 잘 성공해가지고
아들, 딸 공부 다 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래서 나이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있겠다. 자식들 다 잘 되겠다. 유명한 작가 하나 초청을 해가지고 내 회고록을 좀 써주시오 이 말이야. 자서전. 자서전이랄까요? 그러니까는 그 작가가 와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부산에서 서울 올 때까지 이야기는 싹 빼고,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요. 뭐 부모 이야기도 없고 뭐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도 없어. 내가 지금 서울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얻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요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러면 45이니까 35년이야. 35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작가가 35년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회고록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거 엉터리지 뭐.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딱 자기 아들 딸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 이게 속기주의예요. 이게 속기주의야. 그럼 속인주의는 뭐냐? 부산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어머니 아버지 외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사람에 관련된 건 다 써요. 네. 그 다음에 대전에 가서 산 것까지 다 쓰는 것이 자서전이고 회고록이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까지 80세 때까지 이야기를 다 써야 그것이 역사 속인주의예요. 속지주의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 여기부터 씁시다 이거야. 지역에. 자, 그러니까 개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나라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명칭을 바꾼 것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입니다. 또 더 뒤로 늦추면 1948년 전국회에서 정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만 쓴다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속지주의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때 영토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남한뿐이지 뭐. 헌법에는 뭐 한반도 전체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욕심이지고 우리가 실질대로 한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건 속지주의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는 속인주의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기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서한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분단되어진 것까지 이거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단 사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식민사관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과거는 돌이켜보지도 않고 속지주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공이 바로 이 속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티베트 점령하고 저기 위구르족도 점령하고 만주도 다 뺏어가고 또 뭐 요 밑에 몽골 쪽도 뺏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정치력이 미치는 그 안에 이루어진 역사는 전부 다 저들 역사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그랬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경우에 없는 욕심, 경우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은 망할 징조다 그 말이야. 순리를 행하지 않고 역행을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심부가 뭐요? 비틀어졌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천리를 역행하니까 얻어맞아야 되겠어? 안 얻어맞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중공은 앞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중공은 53개 종족에 모여 있습니다. 티벳에서 지금도 분신 자살하는 티벳 성녀들이 있습니다. 몽골도 뺏어놓고 위구르족에서도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공정을 하는 이유가 고구려 만주만 자기들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전부 다 중국화하는 거예요. 중국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와가지고 벌써 5년 됐네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이고 선생님 이게 이제 와서 강의 쪽 역사책도 보고 이야기를 듣고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냐니까 초등학교를 자꾸 없애버린다는 거야. 초등학교를.
그럼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인 학교. 중국인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중국말 배우고 중국 역사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 그래서 앞으로 5년만 되면 조선족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소련이 우리 교포들을 저기 중앙아시아. 연해주 있다가 쫙 중앙아시아를 막 분산시키듯이 지금 중공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지금 아무리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까불지 마라 이겁니다. 그건 반드시 분절되게 돼 있고 벌써 그런 과분한 욕심을 내는 걸 보면은 이제 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강단 사학자들도 속지주의 버리라 이거야. 어? 속지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한반도는 우리 거라고 그래야지. 저 38 이남만. 그래서 강단 사학자는 이런 역사책을 택도 없는 역사책을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고 속지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돼야 우리 학자들은 역사 속인주의여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우리는 다 봐요. 제 학자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서 한단고기를 봅니다. 요 한단고기는 괴연수 선생님이 독립투사입니다. 1911년입니다. 1911년에 5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한단고기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나와있죠. 광복운동으로 평생을 바친 괴연수 선생이 5권의 고기를 수집해서 단기 4244년 1911년에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책 5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보면은 삼성기전 상편, 삼성기전 하편, 단군 세기, 북부여기 상하 및 가스본 부여기, 그 다음에 5번째 태백일사. 요 태백일사에는 한국봉기, 신시봉기, 사만광경봉기, 삼신오제봉기, 서도경전본은, 고구려국봉기, 대진국봉기, 고려국봉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단기고사, 귀원사화, 제왕운기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대가 훑어보면은 한단고기가 제일 질서정연하고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책들은 단기고사는 고조선만 쓰여 있어. 고조선만. 그것도 고조선도 상고조선, 후고조선 해가지고 나누어 놓고 그러니까 쭉 앞뒤를 보면은 잘 정리가 조금 미숙한 게 많이 보여요. 규원사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왕운기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도지를 봅니다. 이 부도지는 신라 말에 박찬일 쓰던 부도적인데 여기에는 우리 한국 이전의 역사, 마고 시대가 나옵니다. 마고 시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부도지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우리 상고사는 또 신화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런 신화를 쓰는 건 얼마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할 뿐이지 우리 정사로서는 제가 지금 도표 그린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요건 지금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중요시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서 목록이 다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지금 이거 한단고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서 목록이 나오는데 그게 그 조선왕조실록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단고기는 위스다 하는 강단사학에 볼 빠진 학자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 김백강 교수, 신백강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역사 한문을 많이 하고 역사를 공부하시는데 이분을 만나면은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는 그런 소리 못해요. 이분이 역사서를 많이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해경, 중원의 역사서, 중국 25사, 사마천 사기, 사고전서, 중국사기 다 봅니다. 그래서 비교해 봅니다.
한단 고기하고 다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중원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다 우리 같은 족속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서 대전 왔을 때에 혼자 왔습니까? 가족도 다 모시고 왔습니까? 가족 데리고 왔지. 우리 결혼한 부인하고 왔지. 동생들 부모도 다 두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서울 올 때 부모도 다 모시고 왔어요. 부모님 다 부산 계세요. 그럼 나만 서울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저기 중앙아시아도 남아있고 중원 땅에도 남아있고 만주에도 다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중원은 역시 우리의 옛 고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원을 최근에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 시조가 누굽니까? 누구왔지? 그 사람 성씨가 뭐예요? 김생기. 김씨가. 김씨요, 김씨. 예, 그래서 금나라에 처음에는 금나라. 자, 그러니까 청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은 뭐요? 같은 족속이야.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사고전서가 나옵니다. 사고전서는 이 신백강 씨가 아주 정리를 좀 했는데 그분의 이 내용을 보면은 청대 5대 근육년에서부터 근육년에서 쓴 책인데 청나라가 국력을 기울여 편찬한 동양에서 최대 규모가 최대인 광대한 총사라고 했습니다. 사고전서는 선진시대로부터 그러니까는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기 전입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입니다. 선진시대부터 청대 전기까지 주요 전적들이 포함된 기록인 것입니다. 사고전서는 경사집 네 부분으로 나누어 편찬됐는데 당군에 대한 기록이 자부에 3개, 사부에 4개, 직부에 2개 그래서 모두 9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전서에도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당군 조선을 신하라고 치부해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제야 숨겨뒀던 책들 아까 전에 20만에서 27만 권의 책을 모아서 없앨 때에 숨겨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윤수 선생이 이 책을 써서 남길 때에 앞으로 새로운 갑자년 이후에 이 책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이분은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도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갑자년 새 갑자년 이제 서기로 말하면 1984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단고기가 언제 나왔느냐 1900 한단고기가 김은수수가 쓴 건데 처음으로 시중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이거는 기린총서에서 1984년에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10년 후에 임성국 교수가 쓴 또 한단고기가 또 나왔어요. 두 권이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약 50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이 말살한 우리 상보사가 신화가 아니고 사실원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비로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보면서 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아요. 그때 제가 역사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도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책이 써지기를 바랬는데 임성국 교수가 책을 냈는데 그것도 읽어보니까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태백산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매달려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얻은 대답이 지금 아까 책 좀 삼성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책이 이 삼성의 역사책을 썼어요. 결국 목마른 사람이 세입한다고 좋은 책이 안 나오니까 저라도 하면서 정리해야 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이 한단고기는 시대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저자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걸 시대별로
저자 중심이 않고 이렇게 정리하고 원문을 쓰고 토를 달고 그리고 원문 해석을 가능한 좀 더 쉽게 충실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한웅천왕이 신단수하 신단수 나무 아래에 몇 명을 데리고요? 삼천물이.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삼천무리가 신단수 나무 아래 왜 옵니까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 듣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요 신단수는 신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무 숫자예요. 요거 나무 숫자는 신단수 하니까 신단수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단을 수립하고 그 아래에 그런 뜻이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문 해석이 글자에 얽매여 가지고 풀다가 보면은 전혀 아니올 수다 이거. 요새 말하는 소위 고소영 그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소영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김선생 들어오셨죠? 인생 어때요? 이 고소영이 누굽니까? 고려대학교. 고소영 배우도 있어요. 이거는 고려대학교 서망교회 영남 출신입니다. 영일만. 그래서 고소영에 의해서 됐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천년 후에 박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고소영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볼까요? 사람 이름으로 보죠. 신단수와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기 위해서 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쓰는데 당시에 김부식이는 명나라 눈치 보느라고 상고사를 전혀 뭐요? 기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1년 스님이 그걸 좀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축소해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암호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풀지 못하니까 전부 다 삼국유사 고조선편은 신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당 고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신하가 아닌 걸 알았는데 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상고 역사대학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인천재 한웅천의 역사를 다 푸는데 다른 분들은 똑같이 한당 고기를 보는데 풀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삼신이 뭔지 삼성이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요거는 귀선신자 삼신이고 여기는 삼성이에요. 요 삼신과 삼성이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이 뭔지 이게 몰라요. 우리 상부사는 이걸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풀어본들 그거는 전부 다 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신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신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강단사학과 제야민족사학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강단사학자는 좀 나쁘게 평하면은 친일파의 역사를 그대로 뭐요? 개성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한당곡이나 기타 단기고사 규원사와 우리의 역사서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고조선편을 중심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제학자들이고 그래서 두 세력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중심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라 바로 찾아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 이 국사편찬위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서명을 해가지고 단기 연호 부활하자고 100만 명 서명을 해도 꿈쩍 안 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싸움이에요. 광복운동 주권은 광복이 됐는데 우리의 역사는 광복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일본 치하 그대로 그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우시는 분도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어 교육도 세계에서 영어 제일 잘못한 나라가 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뿐이래요. 북한하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식 영어 교수법을 지금도 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문교부에 올리기도 하고 책도 써서 그 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한 몇 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분야가 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역사, 국사 광고 문제, 그리고 교육 개선 문제 이런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기간에 우리가 모셨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으시면은 정말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겠느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뭐합니까? 이런 민족의 얼을 심고 후손들에게 조상을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금년은 전국에 있는 문화원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고사를 만화로 만들어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많은 일반인들에게 만화로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거의 90%가 당군이 몇 분이냐? 당군이 몇 분이냐? 몇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당군이 전부 다 한 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군이 47분이에요. 또 북부역까지 합하면은 여기서 8을 더 덮어야 되니까 55명이에요 당군. 이러한 역사가 이제 밝혀지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춥고 하지만은 나머지 기간 잘 오시고 내일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한인천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 한인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아까 도표에 나와 있는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지도 뒤편에 나와 있죠. 인류조상 나방 아만서부터 요 한국의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듯이 교육 이념으로 되어 있는 홍익인간에 대한 설명도 내일 다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